볼 텐데요. 근데 정기적으로 나오는 화요일 여론조사가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입니다. 근데 이게 미디어 토마토를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유는 여론조사가 꽤 괜찮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번 주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는 지역구 투표 어디 할래? 그랬더니 이것도 이제 자동응답이거든요. 민주당 48.3, 국민의힘 37.5. 어제도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냥 끝. 실제로 저거 보면은 민주당이 11% 정도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지역구 500명으로 들어가면 또 달라집니다. 민주당이 더 세져요. 자, 그리고 이거는 그 다음 건 뭐 지금 보고 계신 건 뭐냐면은 이 공천 이전일 때 민주당이 이기고 있었잖아요. 근데 공천할 때 민주당 공천이 어쩌고 논란이 막 지들끼리 만들어내가지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오늘 여론조사에 발표에 들어왔던 분들이 공천 이전에는 어떤 당 찍었었냐고 물어봤을 때 오히려 민주당은 1% 늘고요. 국민의힘은 1%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전화 면접 여론조사는 민주당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수도 없이 드렸죠. 근데 자동응답으로 해보면 늘상 이런 시기여서 지지급 복답하니 다시 쉽게 표현해 도로 민주당 여론이 돌아온 거예요. 아까 그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48.3, 국민의힘 37.5. 이게 뭐야? 이게 그냥 언론들이 헛된 꿈을 꿨지만 국민의 민심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비례대표 누구 찍을래 했더니 엄청난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은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을 앞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서는 정확히 말하면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부르는 게 맞죠. 그렇죠. 다른 정당이라고 봐야 되니까.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하는 분들이 마음이 조급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국민의힘과 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합치면 47.9고 국민의힘은 31.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정당들 중에 국민의힘의 우호적인 정당은 없습니다. 개혁신당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국민의힘이 고립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진영 전체의 파일을 보시면 좀 마음이 놓이시지 않을까. 다만 제 예측은 그런 거예요. 한참 기세를 올릴 때가 있지만 민주당 지지층들이 만약에 비례대표에서 국민의힘보다 훨씬 떨어지겠다. 그러니까 이 보도를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조정동이에요. 갈라치기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들면 총선이 다가갈수록 더불어민주연합이 득표가 훨씬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현실은 지금 한참 기세를 올리고 있다 보시면 돼서 너무 조바심 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민주당, 조국혁신당 합쳐서 47.9, 국민의힘 31.3이라는 말씀드리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윤석열 심판 여론이 엄청 거세지고 있구나. 이 흐름만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심판론을 부르짖고 있는 당이 바로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아닙니까? 네. 오히려 그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 이낙연이 대표로 있는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에는 반 이재명, 반 윤석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랑 결이 다른 거죠. 맞아. 예. 제가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셨던 분들하고 몇몇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본인은 이번에 총선에서 투표를 실을 안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면서 투표하러 가고 그럼 지역구는 민주당 투표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있다는 거. 그래서 너무 우리끼리 좀 안 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일 피해보는 게 우리 같은 방송들이에요.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중성동갑. 동아일보 간 여론조사예요. 전현희 42.9, 윤희숙 36.6. 우와. 뭐래? 윤희숙이 땅 투기 논란이 있을 때 그걸 바로 조사한 사람이 당시 전현희 권익위원장입니다.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의 고모수 같은 거예요. 민주당이 이거 공천 참 각 잘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예초에 전현희 위원장을 윤희숙한테 꽂아야 운동권 청산을 들고 나온 윤희숙한테
임종석 실장보다는 훨씬 좋은 매치업이었다. 지금 보면 되게 잘 돼 있고 그럼요. 임종석 실장도 전 실장도 지금 이제 원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너지가 이제 나기 시작하는 거고 하나 더 있었어요. 당시에 전현희를 공천했을 때와 임종석을 공천했을 때 지지율이 임종석이 많이 나오지 않냐. 이걸로 지금 전현희를 밀어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이기네. 네. 자, 그다음에 분당을 여기 경인일보가 한 여론조사예요. 분당을 김병욱 46.1, 국민의힘 김은혜 44.3. 그러니까 여기가 분당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상당히 표가 잘 강한 나오는 곳이죠. 곳이고 예. 김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좀 모자란 대변인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홍보수석인데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 날리면 네, 이걸 비꼬아서 이제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맘이죠. 미국맘. 아니 네. 버스에서 선거운동 하셨던 네. 그 김은혜 대변인 전 대변인. 전체적인 흐름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민심은 변한 게 없었는데 언론자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거를 무지하게 선동한 느낌이 있다. 이런 거예요. 아니, 그 모자른이라는 그 이제 푸나님의 말씀에 제가 이제 버스 선거운동을 말씀드렸는데 청와대에서 대변인까지 한 사람이요. 버스에서 선거운동 하지 말아야 될지 해도 되는지 그것도 구분 못했다는 것이 정말 모자른 후보 중에 하나다. 맞죠, 말씀드립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거야. 쟤네들은 그냥.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전화 면접이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주로 해서 낮 시간대 여론조사 돌리고 해서 민주당이 제일 안 나오게 만들어 놓고 그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천 이렇게 몰아가면서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긴 했는데 네. 그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냐면 야 이러다가 윤석열 국민의힘이 일당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위기의식도 있었을 거고 정신 차려보니 민주당은 혁명 공천하고 있네. 여기에 먹히기 시작하면서 지금 반전되고 있다. 아직도 뭐 그 무슨 저 태평양 전쟁 끝난 줄 모르고 태평양 섬에 있는 애들처럼 민주당이 지고 있고 국민의힘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아까 지금 몇 개 보여드린 여론조사도 500명짜리 지역에 물어봤더니 실제로는 민주당이 다 이기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어제 그 민주당이 이제 총선 한 달 남겨놓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쪽 총선 관련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MBC 여론은 이겁니다. 4월 총선 어떻게 인식하냐 그랬더니 여당 후보 42, 야당 후보 53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여기 야당에는 민주당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진보당도 있고 조국혁신당도 있고 하다못해 개혁신당도 있고 다 있겠죠.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심판 여론이 거세게 불고 있는 건 변함이 없더라. 심지어 저것도 전화 면접이에요. 그러면 일반 자동응답 총선과 가까운 여론으로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60%가 훨씬 상회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지금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윤석열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관건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윤석열만 모르는 거죠. 윤석열 돌아다니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마이너스인가요? 모르세요. 오히려 모릅니다. 자, 그리고 JTBC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전화 면접하고 장난치는 건데 그렇죠. 돌고 돌아 원점으로 국민의힘 민주당 각각 37. 뭐냐 니들 뭐 한 거니 지금. 열심히 해봐요. 국민은 안 바뀌었네. 실제로 민주당이 마치 엄청나게 질 것처럼 선동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심이 부족하신 분들이 불안에 떨면서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사실은 여론이 바뀐 건 없다. 그쵸. 다만 어떤 그 교묘한 조작에 의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 것처럼 보였을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새날 방송의 주요 내용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새날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싼 게 정확하다. 여론조사 꽃을 예. 보니까 경악스럽더만요. 그러니까 여론 조작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언론이 기울어진 언론이 그렇게 난리부르스를 쳐도 새날 같은 방송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심을 잡아주는 여론조사 꽃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더 빨리 민주당이 회복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네.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 달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었죠. 네. 모든 폭탄을 투하해 그쵸. 민주당의 공천의 과정을 흔들고 문제 삼고 갈라치게 하고 이렇게 했지만 결론은 국민들은 맞습니다. 도도하게 민심은 윤석열 심판 그리고 윤석열 조기 정권을 끝내겠다라는 의지들이 바닥에 커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근데요. 진짜 충격적인 것은
박민혜 방송, KBS 박민혜 방송에서 여론조사를 했어. 근데 여러분 아실거든요. 여론조사를 하면 무조건 공표를 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공표를 해야 돼요. 네. KBS가 말하자면 무려 전화 면접을 통해서 지역구 관심 지역구를 물어봤어요. 충격적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제 KBS가 한 여론조사는 이제 코리아 리서치가 이제 대행을 한 건데 이재명 48, 원희룡 36, 심지어 더 벌어졌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전화 면접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잘 안 나온다고요. 잘 안 나오는데 이전에는 44대 34였는데 이번에 KBS가 발표한 건 48대 36으로 10%포인트 차에서 12%포인트 차로 벌어졌다 이 얘기예요. 박민의 방송 저런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더 정성을 다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언론들은 지금 원희룡이 이재명 대표를 앞선다는 선동이 한두 가지가 나온 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 말라고 그러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건 뭐겠어요. 저 30%는 나라가 망해도 찍는 사람들일 거고 사실은 원희룡은 양평 후보로 가는 게 맞았을 거고. 그러니까 지역구 가면은 너는 왜 양평 가지 왜 계양에 왔냐라고 하는 그렇죠. 분들이 꽤 많은 거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천수 선수하고 지역구 돌아다녀도 식당에서 왜 밥맛 떨어진다 이런 소리 듣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 앞에 가면 초등학생들이 이천수 사인 받고 있고. 저는 보디가드인 줄 알았어요. 후보를 바꿔야 여기 되지 않을까 원희룡이 싶어요. 이천수 보디가드인 줄 알았어요. 자, 관심 지역구 두 번째 마포로 갈게요. 최근에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인 마포을에 여론조사가 많이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15%에서 그러니까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 어제 나왔던 여론조사에는 정청래 후보가 함은경을 한 15% 앞서거든요. 이건 뭐라 그랬어요? 전화 면접이잖아요. KBS. 여기서도 이제 KBS 박민혜 방송에서 정청래 41, 함은경 3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 총선에서는 17에서 20%까지 나올 수 있고요. 함은경 씨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출마 많이 하신 분인데 운동권이고 뭐 저 미국 뭐 문화원 방어 어쩌고저쩌고 했던 사람인데 오랜 시간 동안 민주당에서 공천을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계속 출마를 무소속으로 해가지고 무려 5번 떨어진 사람이에요. 정치 신인 아닙니다. 그러다가 결국 포기하고 군산에 횟집을 열었는데 윤석열이 찾아가요. 메인 구단이야, 시발? 메인 구단 뭔지 알죠? 메인 구단을 자기 그저 선수들 모집하는 것처럼. 근데 함은경이 지금 마포 횟집 차린 거죠. 쉽게 네, 표현해서. 그렇죠. 자, 정청래 41, 함은경 32. 자,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호 의원 한번 볼게요. 이게 관심 지역구냐면 박진 때문에 그런 거죠. 강남을에 있던 박진이 뜬금없이 서대문으로 가는 얘네들 공천 코미디 중에 하나가 저런 것들이죠. 넌 강남을에서 꿀 빨았으니까 딴 데 가 이렇게 하는 상황일 거잖아요. 김영호 의원이 박진을 무려 15% 이기고 있습니다. 어느 방송에서? KBS. 박민혜 방송에서. 플러스 10%는 늘 생각해두고 네, 가야 될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실제로 총선 여론은 지금 현재대로라고 하면 김영호 벌어지는 후보가 거의 20% 앞선다고 그렇죠. 보시면 돼요. 더 벌어진다고 생각하셔야죠. 어마어마하네. 역대급 무능 외교부 장관. 119대 29. 거기를 왜 나왔을까? 박진, 아유, 저 지인상 진짜. 자, 그리고 또 고민정 지역구. 많은 분들이 고민정 최고위원을 응원합니다. 네. 잘 돌아왔다. 네. 그럼요. 앞으로 속썩이지 마 이거 사. 그럼요. 뭐 이런 거 정신 차려 이거 사 이렇게 하는데 고민정도 공천된 이상 민주당의 소중한 후보예요, 여러분. 지금은 한 명 한 명 당선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 관악에서 지역구 옮긴 오신환이 고민정 후보에게 7% 지고 있네요. 40대 33. 상황이 이런데 뭐 국민의힘이 저 엄경영이라고 있죠. 저기 엄문호라고 하는 사람. 얘가 국민의힘이 170석 얻는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 엄씨가 한 말 200개 중에 하나 맞췄거든요. 민주당이 당시에 180석 얻는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도 그만큼 맞췄어요. 그냥 감으로 맞히는 게 아니라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민주당이 수도권을 거의 과반에 가까운 수도권을 압승을 하면 얻는 지역 몇 개 대충 계산하면 나오거든요. 그게.
근데 그 엄씨가 지금 그 엄씨의 이야기만 갖다가 주구장창 보도하고 있잖아요. 엄경이 형이.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은 몇 달 전에 이재명 대표 때문에 민주당 망한다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안쓰러워요. 그들의 바람. 단순한 바람이었습니다. 예. 자, 어쨌건 여론조사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딱 보실 때 보도에 전화 면접이라고 쓰여 있는 건 살짝 걸러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구 500명은 전화 면접도 가까워지고 있긴 해요. 그런데 전국 여론조사, 전국의 1000명 여론조사 전화 면접으로 하면 민주당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네, 유선 언론이 악마화 시켜놨잖아. 이재명 대표 친명들 막 공천되고 비명 거짓말이거든요. 행사. 어제도 친명 진짜 친명 한 분 떨어진 게 진석범입니다. 이재명 대표랑 찍은 사진이 제일 많은 사람이야.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하고. 김동아 공천된 것도요. 어떻게 그렇게 짜증나게 보도를 하냐? 전체 후보가 프레젠테이션을 했어. 그중에 3명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한 후보가 미투 2차 가해 논란이 있어가지고 빠졌어. 그러면 그 다음 순번대로. 순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점수대로 그냥 점수. 올라간 거야, 네. 자동으로요. 그거를 대장동 변호사 공천이라고 난리를 쳐버리면 민주당 시스템 공천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뭐 전수미 후보가 또 거기 올라가서 뭐라 그랬을까요 또? 뭐 또 다른 꼬투리를 비슷하게 또 잡았겠지. 했겠죠. 네. 자,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동작을도 갔고요. 인천 박찬대 인천도 의원 갔고요. 쪽 지역도 갔고. 근데 어제는 충남 갔죠, 충남. 충남 가서 진짜 이재명 대표 연설 잘합니다. 글자 하나도 안 보고 목이 터져라 연설하는데 어제 가니까 이제 송일정 지역구도 있고 근처에 뭐 그래서 지금 오염수 방류 이야기도 나왔고요. 근데 연설을 너무 잘하니까 연설을 잘한다는 게 말을 잘한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콘텐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잘하는 정치가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그 영혼이 담겨 있는 말이다 보니까 맞아요. 어찌 보면 더 완벽한 연설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저기 양승조 후보 기억하셔야 돼요. 양승조 후보가 당선이 100% 보장 가능한 지역에 공천을 받으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전략 공천으로 다른 지역에 보내니까 가장 험지에 싸우고 있는 전 충남도지사입니다. 진짜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 옆에 이재명 대표 옆에 복귀왕 충남도당위원장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민주당 선대위 출범했죠, 지금. 공동 선대위원장 이해찬 전 대표, 이재명 대표, 김부겸 전 총리가 와 이거 듬직하대. 든든했어요. 든든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해찬 전 대표가요 다시 정치권에 안 나올 생각이었는데 민주당이 어렵다고 하니 본인이 또 한 번 출격을 하시는 겁니다. 민주당 180석의 신화를 읽으신 분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얹어. 나는 리즈 경신해야지. 리즈 경신. 예. 그렇죠. 자, 근데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거 국민 한 분을 선대위에 모시겠다는 겁니다. 읽어주십시오. 민주당의 선대위원장,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해 주십시오.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요구와 바람을 충실히 실현하고 국민과 함께 반국민 세력 심판하고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한 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를 함께 이끌 선대위 국민참여위원장 댓글로 또 DM으로 추천해 주시고 또 자원해 주십시오. 민생 경제 위기와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당이 꼭 해야 할 일들부터 정치가 꼭 고쳐주길 바랐던 삶의 문제까지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당이 그 주문을 받아 안아 정권 심판 국민 승리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예, 국민참여위원장의 댓글창에 푸나 추천하셨는데 그러니까 저 지금 그거 아니 그 제가 읽으려고 했는데 본인이 읽으시면 어떡해요. 택돔설 하지 말라고. 전 방송해야죠. 저도 이제 유튜브 선대위원장. 이렇게 하면 되지. 푸나 내가 추천. 민주당이다 하면 되죠. 예. 자, 어쨌건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뭐 공천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그 시스템 공천 혁신의 혁명의 모습을 사실은 보여줬고 저 또한 어쨌든 비례대표로 응모를 했으나 이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 승복하고 윤석열 심판을 위한 모든 길에
민주 세력들은 다 총단결해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선대위에 우리 김부겸 전 총리님이랑 이재명 대표님 그다음 우리 이해찬 전 총리님까지 다 맞죠. 손을 잡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고고하고 투쟁하고 승리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댓글창에 한번 써주세요. 민주당 압승 윤석열 탄핵. 그렇습니다. 3년 못 기다려요. 자, 그렇죠. 1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구독 안 하신 분 사실상 없죠. 왜냐하면 100만이 다 돼가기 때문에 구독 안 하신 분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만 혹시나 채널 구독이 눌러져 있는지 그래서 구독 중으로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모두 구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마칠게요. 예.